자, 이번 시간에는요, 페이지 26페이지 9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여사건으로 푸는 경우인데, 5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한답니다. 원래는 5팩이죠.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대요. 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A하고 E가 있죠.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온다는 이 한국말은 한쪽에만 와도 되고 제일 끝에만 와도 되고 둘 다 와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체 경우수에서 자음이 양쪽 끝에 오지 않는 경우를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전체 경우수는 5팩인데요. 자음이 얘죠. 모음이 A하고 E죠. 모음이 양쪽 끝에 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A하고 E를 양쪽 끝에 배열을 하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자음을 안에다가 배열하면 되겠죠. 지금 이 상황처럼요. A하고 E를 자리를 바꾸고 안에를 배열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얘는 5 곱하기 4를 3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묶으시는 게 좋아요. 18 곱하기, 왜냐면 20 빼기 2잖아요. 3팩 6 됐죠? 6, 8에 48, 6일은 6, 108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전체 경우수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3가지 이상이 되면은 웬만하면 여사건으로 풀기 쉽다는 거고 상대적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푼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한국말을 잘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적으로라는 말이 있으면 여사건으로 풀자 이거예요. 다음 문제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 3, 4, 5, 6을 한 줄로 나열할 때 양 끝 중 적어도 한쪽이 홀수인 경우 전체 경우수 중에서 짝수가 양쪽 끝에 오면 되겠죠. 그런데 짝수가 몇 개예요? 2, 4, 6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배열을 해야 되겠죠. 양쪽 끝에 짝수를 배열하고 나머지 짝수 1개를 포함한 홀수 2개를 배열을 해줘야 되겠죠. 어디다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20 뭐 꼭 이렇게 계산하지 말자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얘는 얼마예요? 6이죠. 6 곱하기 3팩 그럼 20 빼기 6이니까 얼마예요? 14 곱하기 6 이렇게 하자고요. 84가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배열할 때 적어도 한 끝에 모음이 온대요. 모음이 뭐예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러면 자음을 양쪽 끝에 배열을 시키면 되겠죠. 5팩 빼기 자음 B, C, D 중에 2개를 뽑아서 배열을 하면 3P 곱하기 3팩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금 전하고 문제가 똑같네요. 자, 다음이요. 7개의 의자가 놓여있는데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명 사이에 적어도 빈 의자가 있는 방법을 구하여라. 적어도 빈 의자가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얘네들 2명이 자유롭게 앉는 방법은 7P의 2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붙어서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죠. 그런데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므로 2가지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5, 6 아니 6, 7에 42에서 12가지를 빼주면 30가지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7개의 의자가 있는데 2명이 앉는 거죠. 7P의 2 그죠? 그 다음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앉는 방법은 한 칸씩 이렇게 미루면 되니까 6가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므로 곱하기 2가지.
자, 5개의 번호가 각각 쓰인 5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3장을 뽑아 다음과 같이 배열을 한다. 5P의 3이라는 말이죠. 5P의 3. 그렇죠. A가 1이 아니고 C가 4가 아니어야 된답니다. A가 1도 아니고 4도 아니어야 된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어렵잖아요. 왜냐면 여기 1이 안 와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건 2, 3, 4, 5인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2, 3, 5가 올 때랑 4가 올 때랑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왜? 4가 여기 오면 C가 영향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1이 아니고 4가 아니어야 돼. 봐봐. 전체 경우수 5P의 3에서 A하고 C가 1하고 4가 동시에 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죠. 다시 한번요. 빼기. 1이 여기 왔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1을 썼으니까 1을 여기 썼으니까 4개 중에서 여기 2개다가 깔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새롭게 여기 4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4P이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는요 제일 처음에 다시 한번 여기 1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를 고려하지 않았죠. 즉 이 경우수 안에는 C가 4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일 때는요 C가 4가 왔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A가 1이 왔을 수도 있어요. 즉 1과 4가 동시에 온 경우가 여기에서도 한번 여기에서도 한번 카운트 되었기 때문에 한번 빼줘야 되겠죠. 1하고 4가 여기에 동시에 왔다면 여기가 3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여기다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P의 1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복습할게요.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을 했는데 A라는 자리에는 1이 오면 안 되고 C라는 자리에면 4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만 와도 1이 오면 무조건 안 되고 4가 오면 안 돼. 동시에 와도 안 되고 하나만 와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와도 안 되고 1이 와도 안 되고 4가 와도 안 되고 1, 4 동시에 와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1이 먼저 여기 오는 경우 뺐고 그 다음에 4가 여기 C 자리에 오는 경우 뺐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중복되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1과 4가 동시에 포함된 경우를 2번 빼버렸어. 빼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가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60까지죠? 60 빼기 4, 3, 12, 24, 2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정답은 39가지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그래서 왕중요 맞습니다. 보십니다. 다음에요. 자, 4지점을 각각 한 번씩만 돌아서 오는 방법이에요. A에서 출발을 했대요. 그런데 이 도형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발의 개수가 다 3개로 일정하지만 그죠? 이 B만 D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것은 다 이웃하거든요. 이 2라는 지점은 나머지 지점들에 대해서 다 이웃해요. 그렇죠? C도 이웃해요. 하지만 B와 D는 발이 3개밖에 없어요. 즉 서로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5개, 이 4개를 일렬로 배열했다라고 가정을 한 총 경우의 수에서 B하고 D가 이웃한 경우를 빼버리면 답이 나오겠죠. 얘는 이웃하지 않으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웃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하나로 묶어야겠죠. 그럼 총 3개로 보이니까 3팩.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개. 됐죠? 그러면 정답은 얼마예요? 12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지금 이 문제는 경우수로 카운트할 수 있지만 이거 독특하게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웃으면서 넘어가시길 바래요. 자, 다음입니다. 수학책 3권, 영어책 2권이니까 서로 틀리겠죠. 수학책 중에 적어도 2권이 이웃해야 된대요. 오케이? 적어도 2권이 이웃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2권도 이웃하고 돼도 되고 3권이 이웃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 수에서 이 3권이 이웃하지 않은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5팩 중에 3개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앞에서 배우셨겠죠. 먼저 뭐를 깔아? 아무거나 깔아요. 수학책을 먼저 깔아. 물론 이 교재에서는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먼저 깔으라고 했는데 아무거나 깔아도 돼요. 수학책을 먼저 깔아요. 이렇게 3팩이죠.
뭐 어떻게 하면은 영어책이 두 권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둘이 들어가야지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곱하기 2팩 이렇게 되겠죠. 120 빼기 64 얼마요? 6이 10이네요. 6이 12 이렇게 해주면 108가지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자녀 3명 5명이 영화를 보기 위해 일렬로 줄을 섰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적어도 2명의 자녀가 있게, 적어도 2명이라는 말은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 사건이 뭐예요? 없을 수도 있고 1명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여사건으로 풀지 않아도 됩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3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여사건은 뭐예요? 전체 경우수에서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아무도 없는 경우와 1명이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시는 간에 답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터프 문제인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지금까지 여사건으로 풀었으니까, 아니 여사건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그냥 5팩이요. 왜냐면 이 문제 단원이 여사건으로 풀으라는 단원이니까. 자 첫 번째 경우에요. 엄마 아빠 사이에 아무도 없어야 돼.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한 묶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곱하기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총 4명처럼 보이고 4팩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엄마 아버지 사이에 1명이 들어와야 돼요. 3명 중에서 1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자리 바꿀 수 있어요. 나머지 봐봐요. 아빠, 자녀, 지금 엄마 이렇게 해서 배열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2명이 이렇게 남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팩토리얼을 돌리면 3팩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120까지 해서 100이 얼마예요? 48가지 더하기 6, 3, 2니까 얼마? 36가지. 80 얼마예요? 4가지. 그러면 몇 가지냐? 36가지.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심심하신 분들은 여사건 아니고 그냥 풀어봐요. 자 다음이요. 6개의 영문자 펜실은 뭐야? 펜실. 이와 연 사이에 문자가 2개 이상인 거예요. 2개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3개 올 수 있고 4개 올 수 있고, 그렇죠? 4개까지네. 2, 3, 4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하겠죠.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전체 경우수 6팩에서 6팩토리얼에서 빼기 E와 N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죠. 그럼 묶어야 되겠죠.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므로 2가지. 그럼 얘하고 얘를 묶었다라고 치면 문자가 지금 5개처럼 보이셔야 돼요. 5팩. 그 다음에요. E와 N 사이에 어떤 하나의 숫자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한 개를 여기다 꼽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므로 뭐하고 뭐가? E하고 N이요. 2팩. 됐죠? 그럼 총 문자가 3개를 써서 하나의 이 꾸러미를 만들었죠. 오케이? 그럼 몇 개가 남아요? 3개 남고 얘를 한 개 취급하면 4팩. 이게 어렵죠? 이게. 뭔가 조건을 걸어서 배열을 하면 걔네들 움직이면 안 돼. 하나의 묶음처럼 보이셔야 된다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가 들어온 경우 끝났네. 됐죠? 6팩이면 6 곱하기 120이 되겠고요. 됐죠? 빼기 얘는 얼마예요? 120 곱하기 2니까 240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8 곱하기 24네요. 됐죠? 4, 8에 32, 8이 16. 됐죠? 그럼 얘는 720이 되겠고, 얘는 얼마야? 432가 되겠죠. 8 얼마냐? 8 6 2 288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원순열로 넘어갈게요. 원순열로요. 원순열로. 원순열은 이제 선생님마다 약간의 가르치는 방법이 틀려요. 오케이? 원순열은 가르치는 방법이 틀려요. 자 봅니다. 우리가 3개의 문자를 배열을 할 때 A, B, C 이렇게 되어 있죠. 원탁에 배열을 해서 원순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우쳐야 돼요. 원순열이 뭐냐면요. 회전을 하더라도 A가 B자리로, B가 C자리로, C가 A자리로 오더라도 순서가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3팩을 했을 때
3팩을 했을 때요. 이 경우랑 똑같고 이 경우가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A, B, C 이렇게 A, B, C 됐죠? A라는 사람이 옆으로 한 칸씩 밀리더라도 똑같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자 이거죠. 경우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3 빼기 1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원순열은 n-1팩이다 라고 암기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꼭 원순열에 앉혀야지만이 원순열이 아니라 이거예요. 원탁이 앉혀야지만 회전을 하여도 변함이 없다. 경우수가 변함이 없을 때 원순열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10명이 원탁에 앉힐 때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대로 앉혀야 된답니다. 교대로 앉힐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남자를 먼저 배열한다 그랬죠? 남자를 배열하면 4팩이죠. 원순열이니까. 그러면 남자 하나, 둘, 셋, 넷, 5명을 배열을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B죠. 여기 여자들을 앉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원순열이 뭐라 그래서 원탁이 앉힌다고 원순열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구별이 되는지를 보시라고요. 남자가 먼저 앉아있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 이거야. 이 남자들이 먼저 배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순열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 이거죠. 정답은 120 곱하기 뭐예요? 64, 24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샤샤샥 한번 해보시오. 2880 되겠죠. 자, 부모와 자녀 4명이 총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님이 마주봐야 된대요. 부모님이 마주본다는 말은 부모님이 조건이 먼저 걸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먼저 배열을 시키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2명이 원탁에 앉는 방법은 2가지. 하지만 이 경우는 원탁은요. 우리 수학에서 이 원탁은 대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별하고 하트가 자리를 바꾸더라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예요. 엄마하고 아빠랑 마주보게 딱 앉힌 다음에 여기에 2명 그렇죠? 여기에 뭐 2명을 앉히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원순열이 아니라 뭐다? 그냥 구별이 되는 순열이다 이거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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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이 돼버리잖아요. 됐죠? 그래서 답은 64, 24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원순열도 그 원리를 깨우쳐야지만이 반드시 일관된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원리는 회전을 하더라도 꼭 원이 아니고 자리를 바꿔 앉더라도 구별이 되지 않을 때 한 가지로 카운트를 해야 될 때 원순열로 푼다 이거죠. 5명의 가족이 원형 식탁에 둘러 앉을 때 부모 사이에 자식이 1명 앉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를 아직 원순열에 배열하기 전에 부모 사이에다가 자식 1명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3명이 있기 때문에 3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여기에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부모는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한 묶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2명이 더 있겠죠. 총 5명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배열을 하게 되면 항상 부모 사이에 어떻게 된다? 자식이 1명 있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원순열이니까 2팩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 3, 12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원탁에 둘러앉을 때 6개 의자에 4명이 앉는데요. 6개 의자에 4명이 앉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B, C, D를 그냥 배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6개 의자에 아니라 원탁에 한번 배열을 시켜볼까요? 원탁에 이렇게 됐죠? 원탁에 이렇게 배열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팩이죠. 3팩 됐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의자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자가 2개 남잖아요. 그렇죠? 그 의자 2개를 어떻게 깔면 돼? 여기 비어있는 데다가 알아서 깔면 되겠죠. 오케이? 하지만 이 의자 2개가 여기에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1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헷갈리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원순열의 원리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봐봐요. 우선 6개 의자에 4명을 배열하는 방법은 6P의 4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1명 A, B, C, D 이렇게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전을 하더라도
얘네들도 원탁이니까 회전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겠죠? 몇 가지 경우가 똑같아. 6가지가 똑같다 이 말이야. 이 순서가 6가는 똑같이 움직이면 똑같으니까 6으로 된다 이거죠. 이게 원순열의 논리예요. 원순열이 뭐예요? 우선 배열하고 중복되는 경우를 나누어 주죠. n개로 나누어 주죠. 그래서 이 공식이 탄생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6개의 자리에 4명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원순열이 뭐라? 중복이 몇 개 되냐를 판단하라 이거예요. 구별이 몇 개 되는지. 오케이? 그러니까 6개.